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8강째죠. 경전의 성립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대성경전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불교를 얘기할 때 시대적 구분을 갖다가 원시 불교, 보통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파불교, 다른 말로 소성불교라고 그러지요. 부파불교와 대립이 되는 것이 대성불교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자, 맨 처음에 근본불교, 자, 부파불교, 대성불교, 요 세 가지가 큰 흐름이죠. 근본불교는 뭐 부처님 인멸 후에 500명의 비구들이 경전을 결집을 했죠. 1차 결집. 그리고 우바리 존자가 율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안한존자라는 경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과 율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정도 되면서 이제 경과 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부파불교죠. 부파불교는 그 해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논쟁과 심지어 뭐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것이 대성불교의 태동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113페이지. 그래서 원시불교를 다시 부처님 당시 직계 제자가 있었던 불멸 후 30년까지를 우리가 근본불교라 하고, 부처님 인멸 후 100년까지를 협의 원시불교라.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원시불교 속에 근본불교는 부처님 당시에 불묘의 30년까지를 근본불교하고 원시불교는 100년까지를 본다. 네. 근데 그렇게 꼭 30년, 100년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근본불교가 보통 원시불교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부파불교는 소성불교로부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세기부터 대성불교가 일어나기까지가 한 400~500년까지가 부파불교 시대예요. 자, 그리고 부파불교 시대에 있어서는 견해가 유견,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참만 따집니다. 유견 아니면 무견이다. 그걸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원래가 무상을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더듬고 또 모든 것은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 실체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파불교에서는 그것을 조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뭔가 인연론을 얘기할 때 뭐가 있으면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며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구에 문자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온이 있으려면 오온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요소가 원래 있는 거다 이렇게 자꾸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있고 지수화풍이 원래 그는 있는 거야. 그게 얘기했어요. 오온도 본래 있는 거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게 아니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물질, 지수화풍이든 오온이든 전부 다 무상하고 무하라고 하셨어요. 실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들은 부파불교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무하가 아니라 유하를 갖다가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자기들 주장에 너무 편협하게 주장하니까 그것은 어디든지 집착하면 그 변견이거든요. 끝이야. 양극단이야.
그래서 양극단을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중도인데 중도에서 가장 위배한 것이 그래서 부파는 쪼개지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해서 쪼개지는 거거든. 이생은 내생은 계속 갈라지는 거잖아요. 20개 부파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아래서부터 네 번째, 부파불교 시대에 있어서는 유견 아니면 무견이다. 또 무견 아니면 유견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변견, 양극단을 자기 교수를 주장하여서 하는 것을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도 사상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 중도 사상이라는 것은 유교나 무교의 변견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극단을 동시에 떠나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양면을 갖다가 융합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근본불교는 중도 사상에 의하여 모든 교서를 갖다가 설해졌습니다. 원래 근본불교도 중도 사상에서 설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처음에. 그러다가 부파불교에서 이상하게 중도를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중도로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대성입니다. 그래서 정반합 그런 과정입니다. 자, 정이 원래 근본불교라면 반대쪽으로 나가는 것이 다시 합이 된 것이 대성불교다. 뭐 이 정도로 꼭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정반합으로 보면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성불교는 왜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쭉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초기 불교가 발달하면서 극단적인 분파주의가 생겨났다. 각 계파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자기 스승을 갖다가 계속해서 자기 스승의 주장을 계속 옹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 싸우고 죽이기까지 했다. 또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무아의 가르침인데 일체법의 요소가 있음을 가르치니 이를 제법 즉 오온의 강요소가 존재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거 제법이 영원히 존재한다 라는 주장에 이르게 된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의 무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성불교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사상,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만 공사상을 도입하여 대성불교의 근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극도의 분파주의 결과 불교가 대중들에게 멀어졌고 이에 불교 중흥을 위해 나타난 운동이 바로 대성불교 운동이요 대성보살 사상입니다. 그에 관련돼서 신앙에 대한 것은 설명했죠. 지난번 시간에. 자, 대성불교는 그렇지만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근본불교를 근간으로 성립했다. 왜? 처음에 부처님께서 근본불교에 설했기 때문에 그 중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중도에서 부파불교에서 중도에 반했지요. 각각의 유 아니면 무로서 나갔지요. 그렇게 변견을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중도로 만들어낸 것이 대성경전입니다. 율장 초전법륜에서는 부처님은 다음같이 말씀했어요. 그 유명한 세존이 5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자는 이변에 친건치 않으니 즉 또 양극단 양쪽 끝에 친근하지 않는다. 그걸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는 고와 낙이에요. 지나치게 낙을 즐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지나치게 혹독한 그 수행, 지나친 자기 법을 학대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몸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그런 쾌락도 그리고 그런 지나친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수행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선을 우리가 중도 대선언을 한다. 이 중도 대선언이 불교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이것은 율장에 잘 나와 있다. 율장 남전 대장경 율부경전에
잘 나옵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도 피안도 품에서 중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다. 그 고행주의를 갖다가 부처님은 지나친 고행주의, 지나친 고행주의에서 벗어났지요. 물론 쾌락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양극단에 이르지 않고 양극단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대성경전에서는 근본경전을 토대로 근본경 토대로 일어난 거지 대성경이 하나로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성경전도 훌륭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보통 근본경전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성경전이 뒤에 후대에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막 경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성경전도 훌륭한 경전이다. 많은 대성경전은 115페이지 아래서부터 6번째 근본경전을 토대로 성립한 훌륭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대성경의 하나의 방등경을 보면 근본경전을 가르치면 사법인, 사성제, 12연기, 8정도 등 37조도품이 그대로 설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성불교의 천태종이나 화엄종이나 선종 등 이 모든 종단들도 다 알고 보면 중도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성경전은 세 가지 큰 부류가 있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대성경전은 유에서 무로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유에서 무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 탑신앙에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 있다고 봤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마음이 무엇일까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 그게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그것이 아미타경이나 법화경이나 앞으로 이제 조금씩 갈수록 우리가 좀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이 기초 과정에서는 그 경 아미타경이나 법화경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핵심만 얘기합니다. 아미타경 정토삼보경이라고 그래요. 가끔 가다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화경도 제법 실상론 중도 실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제친의 유식, 만법 모든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있다는 것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있다는 거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쭉 공부해 보니 마지막에는 그 마음도 모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마음이 영원한 게 아니라 변하더라. 그러한 변화 속에서 공성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완전 공이냐, 완전히 없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처음에 그렇게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는 원래가 공에서부터, 공에서부터. 모든 것은 무상과 무한이 다 공하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그러나 공하지만 결국은 그 공이 완전하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만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진공묘유로 합니다. 허공 중에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인연 따라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다가 완전 유도 아니에요. 나중에 유가 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또 인연 되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에서부터 유로 나가는 공간적 경전이 공과 관련 경전이 안야부 경전, 안야경, 금강경, 안야신경, 그리고 용수보살의 중간사상이나 반야사상, 공사상, 무화사상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와 무를 동시에 섭수와 합쳐서 합쳐난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하암경이나 원각경이나 넘경이나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배울 천수경 같은 것이 유무가 그대로 원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아직까지 공부를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경전은 3대 원료로 해라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은 도대체 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런 대성경전이 3가지 본류가 있구나. 하나는 무엇이 있다고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물어 돌아가는 게 하나 있고,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있음으로 돌아가는 거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유와 무가 융합된 경전이 있더라고. 경전 내용이 이렇게 다양히 있다는 정도만 아십시오. 이걸 제대로 진실로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있잖아요. 그죠? 2번, 두 번째 우리 법사 과정 마치고, 그래 해야 제대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대성경전에 이제 근본이 쭉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내용이 있다는 명칭 정도만 우리 알아도 괜찮다. 자, 그러면은 대성경전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다루는 지금 현재 우리 1학기 때 다룰 게 반야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위에서 116페이지 두 번째 무에서 유로 나가는 공간적인 경전에 속한다.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반야경,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공사상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글자가 262자로 가장 짧은 경입니다. 압축된 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반야경은 굉장히 긴 경전인데 그것을 가장 짧게 만들어놨다. 모든 부위 다 공하다. 그럼 이치로 바르게 관찰하면 깨달음을 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